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그 특징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지를 비교하기는데 우리가 특징 거리를 계산하기로 했죠. 그래서 특징 거리를 계산하려면 일단 특징이 추출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 특징을 추출하는데 사전 훈련된 분류기를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분류기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사용될 분류기는 좀 더 그 일반적인 자연 이미지를 모델링 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될 정도로 아주 많은 이미지 그리고 많은 사진에 대해서 훈련된 분류기를 사용해서 특징을 추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자료에 대해 훈련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대표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이미지넷이라는 유명한 데이터 세트로 그 훈련된 분류기들이 그 기준에 적합한 그러한 분류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그 분류기를 사용해서 피처를 익스트랙션, 그 특징을 추출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그 얘기는 그 입력이 들어가서 그 출력으로 다양한 피처를 줄 수 있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우리가 훈련시켜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개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분류기 같다 그러면 그 눈, 웻 노즈 또는 골든 코트 이런 것들을 그 특징으로 잡아내서 개인지 고양이인지 판단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고 이것을 그때 맞춰서 훈련이 되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 내용은 또 설명드리겠고요. 만약에 여기 말하자면 이걸 플랜트, 예를 들어서 식물까지도 우리가 그 분류의 소위 그 대상으로 본다면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플랜트 쉐이프라든지 이런 그 식물의 모양 같은 것도 중간에 추출해낼 수 있는, 사실은 근데 이게 최종 그 분류기의 목표는 아닐 겁니다. 보통 분류기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 중간 과정의 레이어에 해당되고 사실은 더 진행이 돼서 마지막에 최종에서 만약 도그인지 아니면 캣인지 아니면 플랜트인지 등등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분류기여야겠죠. 자, 이와 같이 그 다양한 어떤 특징을 우리가 원하는 그런 특징을 뽑아낼 수 있는 분류기를 그럼 그 매번 훈련시켜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좀 사전 훈련된 신경망을 사용할 건데요. 특히 그 수백만 개 또는 수천 개의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에 미리 훈련된 신경망이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그 이미지넷이라는 거죠. 이미지넷이라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훈련한 이 신경망을 가지고서 우리가 사용하면은 이 그 신경망에서 훈련할 때 이 신경망의 그 가중치들은 그 대상이 되는 이미지들의 거의 모든 특징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 특징들의 그 말하자면은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값들이 이 각 노드에 이미 학습이 되어 있다고 보고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소위 피처 익스트랙션에 활용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사전 훈련된 분류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원하지 않는 것은 이 최종 그 출력층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분류를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그냥 지워버리는 게 보통 일반입니다. 그 대신 이 네트워크, 이 앞쪽에 있는 층들에는 이와 같은 마지막 판단, 분류를 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특징들이 학습돼서 엔코딩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엔코딩 되어 있는 이러한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소위 피처의 어떤 특징의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주로 우리가 활용되는 그 층들은 마지막 그 풀링 레이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보다시피 그 fully connected로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풀링 레이어가 보통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존재하는데
이 중간값, 이 마지막 결정을 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특징들이 엔코딩 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거를 보통 우리가 이 값을 끄집어내서 피처, 레이어, 특징 값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피처 레이어의 엘리멘트가 한 100개가 여기서 길이가 100인 벡터가 나온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 500바이 500 이미지, 그러면은 25만 개의 픽셀 또는 곱하기 3이 되겠죠, 컬러면은. 그러한 특징으로 입력된 값이 압축돼서 100개의 중요한 특징으로 엔코딩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압축된 거죠. 그래서 이런 풀링 에어리어, 마지막 풀링 에어리어에서, 그러니까 풀링 레이어에서 나온 값을 피처 레이어에 말하자면 특징 값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물론 특징 레이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더 앞쪽에 있는 early 레이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풀링 레이어뿐만 아니라 이 앞쪽에 있는 레이어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더 단순한 엣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특징을 담을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떤 이미지가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좀 더 고차원의 특징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마지막 이 풀링 레이어, 즉 fully connected 레이어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컨볼루션 후 적용하는 마지막 풀링 레이어를 보통 피처 레이어에 말하자면 피처 추출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피처를 특징을 골라내는데 훈련된 사용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그러한 데이터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데이터가 이미지넷이라고 부르는 데이터입니다. 보통 이미지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요, 이와 같이 다양한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러한 클래스를 우리가 인식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네트워크들을 훈련시키는 요 이미지넷 데이터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약 1400만 개의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테고리는 2만 개의 카테고리 이상, 2만 개 이상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제공되는 이미지들, 그리고 사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대표적인 몇 가지 그런 라벨과 그리고 해당하는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미지넷으로 훈련된 데이터는 그냥 가장 일반적인 이미지 분석에 적용되는 특징들을 다 추출해냈고, 그것들을 사용할 때 임베딩 됐다, 이미지넷 임베딩을 사용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임베딩이죠. 임베딩. 그리고 우리가 구해지는 특징들, 마지막 풀링 레이어의 특징들 값은 사실은 임베딩 공간 또는 특징 공간에 존재하는 벡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블랙펄이라는 이와 같은 어떤 이미지를 입력하면은 어떤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마지막 특징 숫자. 예를 들어서 -3, 2, 5. 이것이 각각이 숫자가 나타내는 특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자면 구체적이진 않고 좀 추상적인 걸 수는 있으나, 어쨌든 이미지상에 존재하는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클래스들을 분류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특징들의 크기 값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미지넷에 트레인드 된 그러한 네트워크의 마지막 단계의 풀링 레이어의 값을 우리가 특징 추출로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미지넷 임베딩이 활용됐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섹션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분류기를 이미 사전 훈련된 네트워크를 일찍 멈춰서,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의 그런 분류 단계 이전 단계의 그러한 층을 특징 추출기로 활용할 수 있고요. 보통은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풀링 중에 마지막 풀링층을 우리가 특징 추출에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 훈련에 사용된 그 네트워크는 어느 데이터에 훈련된 걸 쓰냐면, 가능하면 큰 자료, 예를 들어서 이미지 넷과 같은 그 충분히 그 개수를 갖고 있는, 종류를 갖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훈련된 분류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